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의 기세가 상당히 올라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뒤로 이렇게 스쳐갔잖아요. 그런데도 빗짚고 나와가지고 주먹을 불끈 쥐고 퓨리처 상을 받은 사진 기자가 그거를 딱 포착을 했다라는 게 기가 막힌데요. 그래서 그 하나의 장면을 그렇게 연출해가지고 지금 뭐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엄청난 지금 그 정치 후원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상황인데요. 이게 민주주의의 또 함정인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느 민주주의든 자꾸 민주주의의 어떤 한계가 드러나면 영웅을 갈구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본인이 얼떨결에 영웅이 된 거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방불케 하는 그런 포즈로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살짝 딱 총 같은 소리가 나면서 스치니까 그 정도 맞는 것 갖고는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 총의 위협을 안다면은 라이플 총 낮은 포복으로 기어야 됐거든요. 저는 지금 인상적이었던 게 네. 이제 그 사진이거든요. 이게 정말 아이코닉한 사진이 될 거다. 두 개가 연상이 되는데 하나가 뭐냐면요. 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쟁 때 이오지마 섬에서 로젠탈의 사진이 있습니다. 미군 병사들이 성적에 딱 올리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림 들라크로와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그게 구도랑 너무 똑같거든요. 그래서 야, 이 사진 정말 잘 찍었다. 그또 뭐 현대가 바로 뭐냐면 또 이미지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선전보다도 사실 이미지를 통한 그 인상, 시각적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거 이제 선거 끝났네. 끝났다. 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보니까 범인이 또 공화당 소속이더라고요. 민주당에도 일부 기부를 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이거 저거 상관없는 정적 맥락이 하나도 없는 그냥 외로운 늑대의 하나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파이트 하는 순간에 마치 그 미국 민주주의가 공격을 받고 있고 내가 지키고 있다는 인상을 딱 주고 이게 이제 말실수까지 하는 사람 이름도 까먹는 바이든의 노쇠함과 나이는 들었지만 그래도 얘는 아직 패기가 있다라는 느낌을 딱 주면서 그냥 선거 전체를 갖다가 딱 갉아먹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되면은 당장 우리한테 그 분담금 올려달라고 할 거거든요. 다른 거는 크게 문제가 될 거 없다고 보는 게 뭐 대중관계, 대중국을 압박하는 전략 같은 건 사실 바이든 정권이 그냥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특히 안보 문제에서는 우리한테 굉장히 큰 압박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 뭐 철수할 거다부터 뭐 등등 해가지고 아마 5배 올리고 5배 올려놓은 다음에 요구한 다음에 그중에 한 2배 정도 올리는 걸로 퉁치자라고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 정치인 피습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예전에 있었던 정치인을 향한 피습 사건들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사건 꼽아주신다면요. 케네디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레이건 대통령이 아무래도 기억이 나죠. 미국에서. 지난 1968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로버트 F 케네디 후보는 캘리포니아주 경선 승리 자축 연설 뒤 팔레스타인 난민에게 총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5년 전엔 형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목과 등, 머리에 총탄을 맞아 암살됐는데 미국 정치 명문가의 비극으로 회자됩니다.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dead. 197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 조지 월러스 엘레바마 주지사는 연설 직후 정신질환자의 총격에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The police arrested a suspect right away. 가장 최근인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정신질환자가 쏜 총탄에 가슴을 맞아 수술 끝에 살아났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당선자와 후보에 대한 암살 시도는 모두 15번으로 현직 대통령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를 보유하는 것이 허락돼 있기 때문에 훨씬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정치의 위기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재명 대표
또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뿐만 아니라 조금 거슬러 가면은 박근혜 대표의 그 피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게 일본 있잖아요. 거기는 총기를 쓸 수 없는데 사제 총기를 만들어서 아베 총리를 이제 피습을 했고 또 실제로 죽음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아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정치적 동기라기보다 경제적 동기가 좀 컸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범인의 어머니가 통일교 신자였는데 그 통일교에서 그 어머니가 재산을 다 뺏어간 모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베 정권이 그 통일교로부터 정치 헌금을 받고 있었던 모양이죠.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이제 쏜 거죠. 아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사적인 원한에 의한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불행하지만은. 어떻게 됐든 물질 문명이 발전하면서 그렇게 크레이지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AI 로봇 시대에도 우리가 종교, 상담, 심리학 이런 것들은 자꾸 강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정치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크레이지한 사람 위협을 받아보신 경험 있으세요 혹시? 크레이지한 사람 위협을 받아보신 경험 있으세요 혹시? 아, 나 이러다가 정말 집에 못 가겠다 이런. 아니, 뭐 그런 적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예. 늘 조심해요. 저는 매일 밤 2시간 걸는데 절대 혼자가 다니지 않습니다. 제가 주말에 해남 완도진도 금기원래를 할 때도 KTX를 타더라도 반드시 한 사람 후배를 데리고 다니는. 우선 본인이 조심해야 돼요. 그 민주당 의원들은 유세 도중에 피습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외신 보도와 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피습에 대해서 국내 언론 보도를 비교하면서 비판에 나섰습니다. 트럼프와 이재명의 차이는 무엇일까? 트럼프가 닥터 헬기를 탄 것은 문제 삼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닥터 헬기를 탄 것만 문제 삼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역에. 이제 2차 레벨 2 외상센터로 이송이 됐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때 민주당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 지역에서 그 부산에서 치료를 받았으면 거기 인기도 좋아질 텐데 그 대표님이시니까 그 지역을 못 믿은 거죠. 그래서 무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옮긴 거.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규정 위반이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건데 그걸 또 여기다 빗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도 웃기고. 아주 사건이 터지면 그냥 사건 자체만 보면 되는데 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표님 옹호하고 싶어하는 이 문화가 상당히 북조선스럽거든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그것을 비판하는 진중권 교수도 틀렸어요. 네? 틀렸어요. 네? 아니, 그러한 위기가 오면은 환자야 보호자의 판단에 의해서 병원은 갈 수 있는 거예요.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갈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트럼프 사건과 이재명 사건을 연관해서 보는 것도 나쁘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거기 부산 의료진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 보호자나 또는 본인이 나는 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겠다 하는 선택을 존중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박지원 의원님 말씀이 맞겠죠. 당장 피격을 당했으니까 가족이 원하는 곳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맞기는 한데 그 지역 외상센터를 적극적으로 만든 정부가 민주당 정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트럼프가 거기서 나 그 워싱턴의 유명한 병원으로 가겠다 그러진 않았으니까 애초에 그 민주당의 의원들이 그런 비교를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한 것은 정치 테러, 폭력에 대해서 규탄해야지 트럼프 이러한 피습 사건과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연결해서 볼 필요는 없다. 결부해서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역풍군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만 평가해라. 그리고 테러, 폭력은 규탄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그 사람들이 얘기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대국민 사과를 합니까? 그럴 때 이제 그냥 동료 의원들을 꾸짖어 주시든지 그러면 됩니다.